예, 기술적으로 또 중요한 분석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랜만에 뵙는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렇죠, 예. 예, 지수가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예측보다 강하게 2,400선 위로 올라왔고요. 물론 오늘은 이제 뭐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 이런 걸로 좀 흔들리지만 국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를 보면 구름대를 다 뚫고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구름대를 넘어섰죠. 통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든 뭐든 간에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기대를 항상 배반하죠. 지금이 바닥인 것 같으면 계속 더 떨어지고요. 지금이 꼭지인 것 같으면 계속 더 올라가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지표로 본다면 말씀하셨듯이 일목 기준표 사업으로서 현재 주가는 구름대 밖으로 뛰쳐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 그리고 구름 위쪽은 상승세라고 본다면 현재 추세는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확연하게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는 이제까지는 상승세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관찰 덕목이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일목기준표 이론에 따르면은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보다는 통상의 경우에 구름 근처까지 다시 한번 되돌림을 나타난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도 이제 전신만고 그때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날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같은 거 눌림목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사실은 일목기준표상으로 봐서 어제가 바로 그 변화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다소간 좀 조정을 보이면서 구름대 근처까지 조정을 보인 다음에 향방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RSI 상으로 보더라도 70을 넘어서던 그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갈 듯한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씩 아무래도 조정을 보일 공산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죠. 네. 그 재미있는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를 달러로 환산한 지수인데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달러로 환산한 지수인데 예. 현재 주가는 지난번 저점하고 딱 닿았습니다. 일종의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기로라는 이야기죠. 여기를 뚫어버리면 계속 갈 것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저항들이 되면서 약간 주춤거릴 공산이 이래저래 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구름대를 뚫었다가 다시 이제 구름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숨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2,340, 50 요 정도 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단이 2,350 정도니까요. 네, 그 네. 정도까지는 네.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가든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랑 결이 좀 달라요. 아직까지 구름을 뚫지 못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양인데 코스닥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죠. 그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뭐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달라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그림이 달라 보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 기조에서는 성장주의 주가가 다소간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코스피는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려고 그러면은 이 저항대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쉽사리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코스피는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코스닥은 구름 상단의 저항을 받고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름 상단의 하단의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구름대를 향해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양상이 앞으로 전개되리라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코스닥만 약한 건 아니고요. 미국도 보면 뭐 S&P나 나스닥이나 다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한 겁니다. 지금 흐름이요. 그죠? 예. 그렇죠. 외국인들 매수에 대형주로 코스피가 강한 거고요. 자, 그러면 섹터 얘기 좀 할 텐데요. 뭐 2차 전지가 여전히 관심에 있고 반도체 IT. 오늘은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위가 나오면서 강합니다. 풍력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예, 풍력 발전 사실은 그동안에 내내 부진했죠. 그러니까 한동안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다가 아무도 그 풍력 발전 이야기를 안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이 쏠리다 보니까 또는 태조 이방원이다 보니까 이제 풍력 발전은 그쪽의 테마에 소외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가격 메리트가 살아있는 쪽으로 하면서 정부의 방침까지 합해져 가지고 주가가 체감스러워서 살금살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또는 유니슨이라든지 전부 하락하다가 약간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반등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리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다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유니선의 차트를 보더라도 보다시피 이제 여전히 구름 하단에 있고요. 더구나 이 구름이 상당히 두터워 보여서 반등은 예상되지만 과연 이 두터운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걸 넘기기에는 돌파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유니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베어링이 아까 조금 전에 본 차트가 CS 베어링이었고요. 지금은 유니슨입니다만은 똑같은 차트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풍력 발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 종목을 고른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는 CS 윈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S 윈드는 근본적으로 아까 CS 베어링이나 또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구름 하단이었습니다만은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넘어서인 상태이고요. 구름 하단이 오히려 지지가 되었으니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본다면 차라리 CS 베어링이나 CS 유니선보다는 CS 윈드를 탑픽으로 꼽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환율하고 유가도 좀 체크하겠습니다. 주가 오른 건 뭐 너무 반갑지만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져 준 것, 워낙 강세로 간 게 굉장히 힘이 되는데요. 1360원대 지금 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지 한번 분석해 주시고 전망해 주십시오. 예. 주봉부터 먼저 큰 흐름으로 본다면 길다란 상태에 음스링이 나타났습니다. 알다시피 4일 사이에 60일 이상 주가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시장에 커다란 상승기를 나타냈고요. 추세에서. 그리고 RSI상으로 보더라도 70선을 돌파하면서 하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폭락 하락세가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간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아래쪽 구름 하단의 지지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RSI도 30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과매도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추세로 이제 하락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겠죠. 아까 주가의 경우에도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 했으니까 달러 원 환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등하고 나서 다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등한다면 그런데 상당히 대개 1,400원대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현재 수준이 1,470원에서 1,400원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좁은 강보합권의 형태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유가도 좀 봐주시죠. 사실은 환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가는 뭐 이점처럼 이렇게 많이 안 보는 거 그만큼 이제 안정화가 됐다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유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유가는 근본적으로 뭐 하락세죠. 제가 지금 차트에다가 아래쪽으로 추세선을 쭉쭉 그어두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선에 강력해지다가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뭐 감산이니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폐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강력한 구름대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하락세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강력한 무슨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할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의 추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 그래서 WTI 원유의 경우에는 상승세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전략하고 관심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의 흐름은 좋습니다.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담, 기술적으로도 조금 조정을 거쳐야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가야 되나요? 전략하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관심주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주가는 없거든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하락하더라도 반등하고 상승 하락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같으면은 사고 팔고 트레이딩 관점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추세를 믿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도 그게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관심주로는 지수 관련 정보보다는 지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면은 저희 종목으로 가야 될 텐데 저는 오늘 LNF를 골랐습니다. LNF 구름 아래쪽에 있다가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막 상승세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좀 욕심을 낸다면 전고점 몇 한 26만 원 정도까지라도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만약에 우리 예상이 틀려서 아래쪽을 밀린다면 구름대가 걸쳐있는 21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하겠다는 각오라면은 주가가 오르락가락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대로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예, 기술적인 매수 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2차 전지 가운데 LNF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흐름이 다르잖아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가는 게 맞는 그런 흐름인가요?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현재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다소간 조정을 보일 것 같으니까 만약에 매수 관점이라면 대형주의 매수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트의 기술, 기술적 분석했습니다.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는 쉽게 오늘 돌리지 못하죠.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2410선입니다. 네. 아까 하락 출발,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출발, 코스피는 살짝 강보합으로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 역시나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밀립니다. 수급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장을 끌어당기고 기관은 옆에서 따라 샀던 분위기인데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로 나오고요. 기관은 또 코스피 쪽에서 9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좀 결이 다른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예,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